선거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의 그 여야 협상은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고, 반면 자유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협의체는 오늘 아주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의 상황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사개특위 위원장도 맡으셨죠. 사선의 유기준 의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본 입장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도 공수처법도 일단 모두 다 철회하라 이거죠? 그렇죠. 부의 시한을 어쩌고 정한 것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작부터 그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처음부터 원천 무효인데다가 그다음에 이게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 선거법을 그렇게 그 제1야당을 빼고 그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네. 이게 불법 사보임이냐 아니냐 뭐 그 논란은 아무튼 그 법정에 가서도 뭐 더 따져줘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가처분 신청 등등은 다 기각되지 않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 판단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국회법에서 말하고 있는 거를 위반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그런 그 불법 사보임으로 촉발된 패스트 자체를 가지고 유효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심의 기간을 부의 기간도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우리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부의가 가능하다느니 12월 3일부터는 또 이제 그 공수처 관련 패스트트랙 부의가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수기 기간을 보장하는 선진화법의 취지에 따르자면은 1월 말 정도가 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현실로 본회의에 이미 부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건 나중에라도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보신다? 알겠고요. 뭐 법적 논란은 그 정도 상태로 두고 먼저 여야가 또 협상해서 뭔가 아무튼 합의를 이끌어내면 이 모든 걸 다 넘어설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법을 자유한국당 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자꾸 협상하자,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하거든요. 근데 협상에 지금 응하지 않는 건 자유한국당 아닌가요? 그래서 자기들도 부의를 뭐 오늘부터 한다고 하지만은 그 예비 후보 등록 개시일인 12월 17일까지는 그 협상을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일에 자기들 말이 정말 100% 옳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처리를 해야 마땅할 텐데 그럼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느끼는 부담이 굉장히 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선거법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게 225 지역구 225 그다음 비례 75 그다음에 연동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석이 너무나 줄면 그 여당 내에서도 지금 반란을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결국은 지금 선거구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면 지역구를 덜 줄이는 쪽으로 해서 지금 연구도 하고 있다 그런 말이 또 나오고 있는 사정이라서 이게 뭐 단일화를 마련하니까 쉽지 않은 사정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지역구를 덜 줄이는 뭐 240 플러스 60이 됐건 250 플러스 50이 됐건 이런 안들을 자유한국당도 같이 좀 논의해 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그게 뭐 지역구 의석을 지금 뭐 줄이는 것 자체도 힘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 볼 때는 300석 이상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 일부 야당입니다만은 좀 저희들은 뭐 2중대 3중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거기서는 의석수를 늘려서라도 하자 이걸 관철시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해줄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우리 한국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의석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하자 그런 안을 제시하고 있죠. 글쎄요. 그런데 240 플러스 60이면은 기존 제도에 비해서 지역구 사실 몇 개 안 줄어드는 거고요. 반대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250 더하기 50 하면 지금보다 오히려 지역구가 조금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지역구가 몇 개인데 253개죠. 아, 그렇죠. 253이니까 예. 250 하면은 3개를 3개 줄죠. 예. 그다음에 240 하면은 13개를 줄이는 건데 예. 지금 우리 정관용 사회자께서 좀 어떻게 보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알려주세요. 그 13석을 만일에 240 플러스 60에서 예. 지역구 240으로 한다면 13석을 줄이는데 13석을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지역구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우리가 그럼요. 선거구가 예. 그 하나의 군, 뭐 하나의 구에 한 개씩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예. 여러 개의 군을 묶어서 예. 또 여러 개의 구를 묶어서 어딘가는 한 구를 몇 개로 나누는 그런 선거구가 있는데 그 예. 만일 선거구 조정을 하면은 13개를 하면은 그 기존에 있는 선거구를 그 다 해체해서 다른 데 보낸다든지 뭐 한 40-50개 조정될 수도 있겠죠. 아니 예. 더 되죠. 13개의 보통 영향을 받는 게 곱하기 5 또는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 13개를 한다면 거의 한 80석, 90석 정도 영향을 받으니까 예. 그 해당 국회의원이나 그 이미 거의 출마를 하고 생각하고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정보가 어디로 오늘 다 사라지고 알겠습니다. 또 오늘 예.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단순한 그런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250 더하기 50 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3개만 줄이면 되니까 3, 5, 15 해도 15개 지역구문 조정하면 되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다 비례대표로 들어가면 네. 50을 그럼 연동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럼 50% 연동할 거냐, 100% 연동할 거냐, 그거가 더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의견 차이가 있고 뭐 지역구 조정이 한 10몇 개, 20몇 개 뭐 많으면 뭐 100여 개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렇게 바꾸면 안 되나요? 조정하면 안 돼요? 현행대로 가야 됩니까?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네. 또 우리가 사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예. 그게 이제 지역구에서 어떤 형태의 연동이 되는지 되는 건 좀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지역구에서 뽑은 의석수가 그 자기가 받은 비율보다 넘치게 되는 경우에는 배정을 못 하고 맞아요. 예. 그 못 받은 그 지역에서 못 받은 그 정당에 대해서 그 비율만큼 배정하는 거라서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찍지도 않은 사람이 비례대표 당선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기가 정당 투표로 찍은 사람이 당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투표로 그러면 정당 투표로 된 당이 있는데 그 당에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을 지역에서 많이 얻었다고 해서 배제시키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원하지 않은 사람이 당선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볼 때는 현행 제도가 가장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라기보다는 현행 제도보다는 훨씬 더 불합리하고 이상한 제도로 만드는 거죠.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연동형 비례대표가 불합리하다고 보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론조사를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본 일이 있는데 그 반대가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여론조사는 여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는.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네. 한 20% 정도 득표한 전부 합해서 그 정당이 의석의 한 30% 이상을 점유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가 소선거구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다 같이 겪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제도로 해서 그거를 소위 말해서 교정을 하겠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나마 도입하면 그래도 국민의 표 던진 만큼 의석 비율을 조금 맞추는 데 쪽으로는 기여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비례대표를 배당할 때 지역구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배당을 못하는 그건 잘못된 거죠. 비례대표를 뽑을 때 국민들께서 비례대표를 다시 또 우리 표를 찍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비례대표를 찍을 때 그 마음 그대로 유지해서 지역구 의석에 관계없이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이 논란은 이미 1년 전에 다 많이 벌어졌고요. 그 많은 논의 끝에 세상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나라 몇 개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 많은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만큼 불합리한 제도니까 채택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많은 논의 끝에 또 몸싸움 끝에 패스트트랙까지 올라갔고 시한도 벌써 한 1년 가까이 왔는데 다시 그 얘기를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부터 안 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되는 이야기를 했다면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났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이른바 4+1이 그 뭐 250 더하기 50이 됐건 240 더하기 60이 됐건 단일화를 합의해서 표결에 들어가면 어떡하실랍니까? 뭐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뭐 국회 선진화법도 있고 국회법이 있어서 예. 뭐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무한정 발언 제도인 필리버스터 제도를 그렇죠. 이용해서 예. 그 회기를 전부 그 시간에 써서 다른 걸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예. 뭐 두 번째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의원직 총사퇴 예. 그것도 지금 우리가 카드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의원직 총사퇴는 그 사퇴서가 처리되려면 이 국회에서 과반 이상 의결을 하든지 의장이 사퇴서를 수리하든지 해야 되는데 둘 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뭐 그 통과시킬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왜 못하겠습니까? 통과 안 시켜주겠죠. 다른 당들이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이 자체가 얼마나 무리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은 뭐 내용적 협상에 임할 의사가 전혀 없군요. 선거법 관련해서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그걸 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연동형 비례대표가 전제되는 한 어떤 협상에도 응할 수 없다 이거로군요. 현재로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이란 거는 그럼 어떤 조건이 있으면 변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이게 뭐 종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는 처리가 돼야 될 거라고 저희들도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거기에 예. 우리가 밥숟가락을 얹어가지고 같이 의논하는 그런 수는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차피 예. 내년 총선 유기준 의원 또 출마하셔야 되잖아요. 치러야 되잖아요. 아니 그 부분은 그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요. 아니, 우리 당에서도 의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예, 의원들 다들 나가야 예, 되잖아요. 총선에 참석해서 그러니까요. 해서 제1당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시정하는데 앞으로 나설 겁니다. 그러려면 어쨌든 선거법은 뭔가 결론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거법을 이게 뭐 우리가 뭐 뒤에 좀 물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수처법 갖고 합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자기들 세상이 왔다 해가지고 이 좌파 집권을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것의 예. 도구로서 작용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더욱더 찬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나마 현재로서는 그다음에 전국에 가서는 선거법은 어쨌든 처리돼야 한다. 이 표현에 저는 좀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요. 뭔가 물밑에서는 대화들이 오가고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네. 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었어요.